자, 재산상 이익의 취득입니다. 자, 취득 보기 전에 앞 페이지 한번 보세요. 앞 페이지 17번을 보시면 자, 쭉 보시고요. 자, 27번 사례가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요? 논리인데 문제인데, 자, 여기 보시면 상대방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고 되어 있죠. 여기 세 묻혀 보세요. 즉, 재판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 된 것이 아니므로 따라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 논리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아직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 출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산상 이익 취득을 봅니다. 자, 이 판례는 자,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자, 2번 보기 전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이 법조문인데, 즉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임무 위배 행위를 하였을 때 이때 실행에 착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임무 위배 행위를 개시했을 때 실행에 착수가 있고, 그 밑에 손해를 가했을 때 기수가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취득이 나와 있어요. 취득이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임무 위배가 있고 손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취득이 없으면 배임죄가 안 돼요. 그게 바로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여기서 1번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잖아. 임무 위배 행위로 이득과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어떤 대응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응하는 관계가 바로 뭐다? 취득이란 말이야. 취득이 있을 때 배임죄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꺽쇠 2번. 자, 본인에게 손을 가했다 할지라도 취득한 사실이 없대요. 그쵸? 요 세 묻혀보세요. 없다면 그때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 요지이고 출제가 잘 됩니다. 그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그 사례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1번부터 해서 4번까지가 전부 다 그런 판례들입니다. 먼저 1번.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날인 거부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시켰다는 거죠. 그 연체료 누가 취득했습니까? 회장이 취득했나요? 그러면 공급업체가 취득했나요? 공급업체가 연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지연이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지연이자 그 이상의 것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취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급업체가 취득한 것도 아니고 회장이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두 번째, 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 승인 없이 조합 회원권을 발행했는데 이것을 담보로 금원을 빌렸다는 거죠. 이때 이 금원 빌린 것을 조합 운영비로 썼습니다. 이건 내가 취득한 게 아니죠. 조합증 취득한 것이 아니에요. 조합 운영비로 쓴 것이기 때문에. 또 이 회원증을 매도했습니다. 매도해서 채무 전액 변제에 충당했다고 했을 때 이게 배임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조합회원증을 취득한 사람이 누굽니까?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이걸 취득했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이것만으로는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등등등등 해서 결국 이것도 조합 운영비를 상했다고 하는 부분도 조합증이 취득한 것도 아니고, 이 회원증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들이 어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누가 보더라도 그만큼의 이득은 누가 취득한 바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3번. 업무 처리하는 사람이 고의로 기계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성급분 반환 및 위약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했을 때 이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이득을 취득한 바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4번 보시면 덤핑 판매인데요. 피고인이 제품을 판매했는데 그 판매한 가격을 엄청 비싸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서 판매했던 것 뿐이야. 그렇죠? 라고 했을 때 어떤 차액 상당히 큰 부분이 아니므로 그냥 시장 가격에 따라 팔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취득이라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착수 기수입니다. 말씀드렸죠? 배임 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되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수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판례가 밑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임무위배 행위를 개시했을 때, 임무위배 행위했을 때 착수가 있고 손해를 가하면 기수가 된다. 그쵸? 아주 쉬운 판례죠. 밑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 손해 나와 있죠. 실해 발생이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면 기수가 됩니다. 배임죄는 위헌범위니까 그래요. 그리고 손해 액수는 무단 반출 당시의 액수가 손해 액수가 됩니다.
자, 다음 판례. 이 판례가 중요하죠?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출제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1번 별표 치시고 2번 별표 치시고 1번, 2번이 아주 중요해요. 자, 먼저 1번은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그쵸? 그쵸? 어디서 봤어요? 쭉 앞에 한번 가보세요. 앞에 있을 가보시면 13번 판례인데요. 자, 보세요.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행사했잖아요. 그쵸? 그 행사가 설령 권한을 남용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대표이사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효하다는 말은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배임이 된다. 근데 그 배임이 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는 말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악의 또는 중과실이다. 그쵸? 악의나 중과실일 때는 이 사람을 보호를 안 해줘요. 민법 126조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126조를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중과실일 때는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거래 행위를 무효화시킵니다. 무효화시킨다 말은 배임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쵸? 그쵸?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2번이죠. 대표권을 남용했다 했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이 상대방을 보호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 판례는 살아있어요. 이 판례는 폐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그대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배울 전합의체 판결은 이것도 배임죄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대표이사가 임무이배 행위를 개시를 했잖아요. 대표권을 남용을 해서 임무이배 행위를 개시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한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일단 착손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임죄 미수다. 배임죄 미수다. 이게 바로 전합의체 판결인 거야. 어쨌든 이 판은 살아 있습니다. 이 판은 이 판례대로 공부를 해두시고 배임죄 미수는 배임죄 미수대로 공부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각각 받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나와 있죠? 대표이사가 대표권 남용했다 하더라도 일단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화시킨다. 여기까지 똑같이 배웠어요. 자, 이 경우에도 무슨 말이야? 이게 무효인 경우에도 이 말이야.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행위를 개시했잖아요. 배임행위를 개시했기 때문에 임무이행위를 했기 때문에 착수가 인정되어서 미수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렇고 그쵸? 만약 상대방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야? 선이란 말이야. 상대방 선이. 상대방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임무이입 행위는 유효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때는 기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전합의체 판결이 나온 것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 부분. 이 경우라 할지라도, 즉 무효라 할지라도 임무이변을 했기 때문에 미수대가 된다.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추가된 거야. 추가된 거. 자, 그리고 꺽쇠 2번. 꺽쇠 2번. 자, 무효라 할지라도 무효인데 여기 어음행일 때는 약간 달라요. 어음행일 때는. 어음행일 때는 이 말 나와 있어요. 약속어음 발행일 때에는 어음 발행인은 종전 소진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서 소진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어음 같은 경우에는 이 무인 증권성의 성질을 띄어요. 무인 증권. 그 말은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소지인. 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아요. 그냥 어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야. 그게 무인 증권성이에요. 무인 증권성. 원인 관계를 묻지 않는다. 너가 이걸 왜 갖고 있어, 임마? 이걸 묻지 않아요. 그냥 갖고 있으면 길거리에서 주우면 네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야구장표 있잖아. 야구장표. 생각해보세요. 야구장표. 야구장표 누가 티켓을 끊었는데 그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길거리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주웠어. 그럼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야. 너 이거 왜 갖고 있어? 이건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웠으면 그 사람이 주운 것을 가지고 야구장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검색원이 이 야구장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걸 왜 갖고 있어? 이걸 묻지 않죠.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당장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추정하고 야구장에 들여보내는 거잖아요. 그 논리야, 그 논리. 따라서
약속은 발행일 때에는 무인 증권성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발행자는 이 발행자는 약속음을 발행한 자는 소지인에게 너 이거 왜 갖고 있는 거야? 이거 묻지 않는단 말이죠. 이걸 무효화시키려면 재판 걸어야 돼. 재판 걸어야 돼. 재판. 그거를 뭐라고 했지? 저쪽 어디서? 사기죄 할 때 했는데 소송 사기 할 때 했는데 그치? 그렇게 재판 걸어야 돼. 그렇게 걸지 않는 이상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질을 띠고 있는 거예요.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이 어음 발행이 무효를 할지라도 이 어음이 실제로 유통이 되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유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갖고 있잖아요. 제3자가 소진이 되는 거예요. 소진이 되게 되면 이 갖고 있을 때 이것은 배임죄가 기수가 된다. 유통이 되면. 왜? 그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회사로서는 그 제3자에게 어음 채무를 부담할 위험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음 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에 할지라도 이 제3자가 소지하게 되는 순간 유통되었단 말은 소지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소지하게 되었다는 순간 그 위험 자체가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런 얘기이고 일단 끊어보세요. 자, 따라서 그러나 무효일 뿐만 아니라 여기도 무효 나와있지? 무효이든 유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도 무효 있고 여기도 무효 있어요. 자, 무효라 할지라도 이것이 유통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위험이 구체적 현실화적 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쵸? 않았겠죠?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임무이행 행위는 했잖아요. 임무이행 했기 때문에 따라서 배임 미수죄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가 하면 여기 그 어음 발행이 유효든 무효든 간에 유통이 되었다면 기수가 되는 것이고 유통이 되지 않았다면 올라가서 임무이행 행위를 개시한 적은 있기 때문에 착수가 되는 것이므로 미수다 이런 말입니다.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무죄로 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각주 참조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그 사례가 바로 여기 꺽쇠 2번에 관련된 사례가 꺽쇠 3번입니다. 꺽쇠 3번. 꺽쇠 3번은 잘 안 나와요. 사실관계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은 꺽쇠 1번, 꺽쇠 2번 이 두 가지를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꺽쇠 3번 볼까요? 여기 약속음을 발행해 주었던 얘기 나오죠? 그렇죠? 이거 보시면 상대방 이 대표권 남용 행위인데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거지. 그럼 뭐여야 되는 거지? 무효인 거지. 그렇지? 무효인 거죠. 무효인 거라 할지라도 유통되었다 안 되었다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통이 됐다 안 됐대. 유통이 안 됐다가 나오잖아. 유통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이 말은 유통이 안 됐단 말이죠. 안 되었다 하더라도 뭐는 있어? 여기 유통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임무이행 행위인이 있는 것이므로 배임죄 미수가 된다고. 그래서 유통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밑에 현실적인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은 초래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기수가 안 된다는 거지. 이 말은 기수는 아니다. 다만 임무이배 행위는 개시했기 때문에 미수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됐죠? 자, 다음.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등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이런 놈들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회사가 망하든 말든 자기만 잘 되려고 돈 받고 파는 거야 경쟁업체에다가. 그렇죠? 무단 판출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배임죄가 되는 거죠. 배임죄가 되는데 언제 기수가 됩니까? 여기 유출할 때, 판출할 때 기수가 됩니다. 자, 그런 논리이고요. 일단 끊어볼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고 또 퇴사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하지? 유출합니다. 또는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치? 의무 위반이지? 그랬다면 역시 퇴사할 때 기수가 됩니다. 기수. 자, 그런 논리이고
자, 그 밑에도 볼까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동업약정 투자금 용도로 을에게 갑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는 한편 엄을 발행해줬네요. 엄을 발행해줬을 때 이렇게 차용증을 회사 명의네요.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억 원짜리 엄을 발행해서 공증까지 해주었다면 대인지는 기수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